나는 네가 원조인 줄 알았는데 네가 원조 맛집이란 얘기 아니야? 천잰데?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이번 리뷰는 일종의 AS 리뷰라고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DJI 네오가 출시됐을 때 댓글에서 호버 에어하고 너무 똑같은데? 하는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드론이라면 정말 미친 수준으로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DJI가 갑자기 우리는 초소형도 잘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작정한 듯 네오라는 브이로그 드론을 출시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전부터 셀피 드론 혹은 플라잉 카메라 이런 종류의 드론을 꾸준히 만들고 있었던 호버에어가 있다고 해서 저 역시도 너무 궁금했던 참이었는데, 호버에어에서 이번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제품을 미리 보내주셔서 저는 좀 빠르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요거 어쩔 수 없이 DJI 네오하고 비교를 하게 되네요. 여기에 X1이라는 모델이 기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스마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X1, S 이렇게 나온 건데요. X1이라는 네이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드웨어적인 차이점은 이제 기존 X1은 폴딩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X1 스마트, 얘는 폴딩이 되지 않고 대신 일체형 디자인에 사이즈도 21% 작아졌고 무게도 21% 더 가벼워진 모델이에요. X1 스마트가 신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처럼 이 브랜드 제품 자체에 대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품 소개부터 하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무게는 99g인데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제가 식단할 때도 100g 닭가슴살 2개는 꼭 먹으라고 트레이너가 그랬는데, 아니 이게 닭가슴살 한 팩보다 가볍다는 거잖아요. 네오보다도 가볍게 느껴져서, 야, 이 가벼운 게 도대체 어떻게 날아다니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또 저를 어떻게 인식해서 그렇게 팔로우를 하는지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확히는 135g인 DJI 네오 드론보다도 훨씬 가벼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프로펠러를 사이드 쪽 외에도 상하단까지 전부 가드로 덮고 있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난데, 만져보면 가드도 좀 말랑말랑해서 어느 정도 충격은 자체적으로 흡수를 하고 계속 호버링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조작 방법은 그냥 네오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이륙 및 착륙을 시킬 수 있고요. 본체에 있는 버튼 하나로 켜고 끄고 비행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총 6가지의 버튼을 통해 모드를 정할 수 있고, 어떤 비행 모드인지 음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슈퍼 정면 팔로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해당 모드로 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DJI 네오가 출시됐을 때도 이거야말로 진정한 입문용 아닌가? 그런데 그 전에 이 호버에어라는 브랜드가 있었다는 게 저는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팔로우 모드를 거의 메인으로 이것만 사용을 하게 되긴 하는데, 가능한 비행 모드를 하나씩 보면 위치는 그 자리에 고정된 채 호버링하면서 카메라만 피사체를 따라 추적해주는 호버링 모드가 있고요. 피사체로부터 3m 줌 아웃 되었다가 돌아오는 줌 아웃 모드도 있고, 피사체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팔로우 모드, 그리고 피사체를 중심으로 1.5m 거리 유지하면서 원을 그리며 한 바퀴를 돌고 착륙하게 되는 오빗도 있습니다. 이거는 버드아이, DJI 네오의 로켓 모드와 마찬가지로 공중으로 슉 솟아올랐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사용자 정의는 총 3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기본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건 그냥 바로 이 버튼을 눌러 똑같이 사용 가능한데, 슈퍼 정면 팔로우와 측면 팔로우는 일명 고급 모드라고 해서 이 2가지는 앱을 통해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 정면 팔로우 사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본체에서 음성이 나오고요. 본체 버튼을 눌러 비행을 시작하면 돼요. 재밌는 게 이 모드를 적어도 3번 사용해야 비로소 최종 보스 측면 팔로우 고급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 얘가 사전에 사용자를 연습시키는 그런 목적?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단계별로 이거 이만큼 깨고 2번 돌려야 되고 3번 비행을 해야 마지막 고급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재밌게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 수동 제어할 수 있게 컨트롤러가 있고요. 사진, 연속 촬영과 같은 다른 촬영 옵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촬영 목적으로 DJI 드론 외에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고 사용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게다가 이런 99g짜리 장난감 드론 같은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스마트 팔로우 기능이 있는데요. 쉽게 그냥 피사체를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옵션이 있어요. 뒤에서 팔로우, 측면 팔로우, 그리고 정면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전기 바이크 타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주변에 나무도 많고 마침 전기 바이크 컬러도 주변 장애물이랑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트래킹이 쉽지 않으려나 싶었는데 갈림길에서 이리저리 빠지면서 이동해봐도 트래킹은 상당히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샷을 좀 촬영하려면 다른 촬영자가 똑같이 바이크를 타고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드론을 사용하더라도 파일럿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혼자서 이런 촬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역시 편하긴 하죠. 기본적으로 물리 짐벌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 성능도 괜찮고요. 여기에 EIS도 있어서 속도가 자주 변하고 좌우로 방향이 자주 바뀌는 무빙에도 큰 울렁거림 없이 꽤 안정적인 영상을 만들어주긴 합니다. 화질은 최대 2.7K 30프레임 그리고 1080p에서는 HDR까지도 지원합니다. 저는 완성본 전체를 HDR 프로세싱 할 건 아니라서 2.7K 30프레임 촬영을 주로 했는데요. 4K 촬영이 가능한 네오와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아쉬운 스펙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워낙 작은 드론이고 센서 사이즈도 작아서 해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드론은 낮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주간 한정으로는 깨끗한 영상을 담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세로 모드도 지원을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세로 영상 촬영할 일이 많다 보니까 세로 해상도 옵션이 따로 있는 건 콘텐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죠. 세로 모드의 경우는 1080p 해상도로 촬영 가능해서 화질도 이 정도면 충분한 정도는 됩니다. 다만 이게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딱 세로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센서 가운데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최대 화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은 또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오도 그렇고 이 호버에어의 X1S도 그렇고 이렇게 조그마한 두 드론을 사용하면서 긴 배터리 시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브이로그 촬영이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앵글을 넣고 싶은 용도로 접근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구매할 거라면 배터리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콤보 옵션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긴 합니다. 우선 배터리 사용 시간부터 알려드리면 공홈에 표기된 스펙으로는 압도적으로 네오가 더 긴 시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실제 촬영 시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팔로우 모드로 방전될 때까지 연속 촬영을 했을 때 DJI 네오가 최대 1분 40초 정도 더 긴 시간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최대 10분 비행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최소 잔량까지 떨어지게 되면 기존에 하던 비행을 멈추고 돌아갈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던 촬영 당연히 멈추게 되고 바로 접어야죠. 그래서 최대 사용 시간에서 많게는 한 2분 정도는 빼고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가격도 네오랑 이 X1S 둘 다 콤보를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물론 추후에 단품 옵션으로도 판매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이런 드론은 추가 배터리가 없으면 또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뭔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배터리 1개 추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콤보를 보게 되면 추가 배터리가 2개나 들어있고 충전 허브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전체 배터리 수명이 최대 55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콤보를 구매하면 얼리버드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부담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DJI 네오가 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었던 호버에어 드론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DJI 드론만 사용을 해본 유저로서 사실 애초에 다른 브랜드의 드론에 딱히 기대가 없었다고 보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도 사실 그냥 별 기대 없이 실망만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호버에어에서 나온 드론이 생각보다는 괜찮았고 또 바람 부는 날 야외 라이딩 했을 때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게 잘 따라와줘서 전 놀랐어요. 더군다나 일찍부터 이런 컨셉에 집중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에 사실 더 많이 놀랐고요. 다만 신흥 강자인 DJI 네오가 너무 막강한 게 가격에서의 갭을 좁히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DJI 네오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이 두 기기의 가격 격차를 감수하고 과연 이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혹시 이 두 옵션에서 고민하고 있던 분들 혹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제품, 아니 다른 다음 영상 준비해서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스!